네,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성공 투자 후 증시 시작해봅니다. 오늘 일장의 특징주이자 관심주 탑10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르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2차 전지주들의 하락으로 지수도 참 부담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12종목은 포스코홀딩스가 차지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한 이후 강한 개인의 매수 속에 고점 76만 4천 원을 찍고 내려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관 중심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2차 전지 신사업 외에도 최근 포스코 대표직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죠. KT 차기 회장 선정 이슈 이후 포스코그룹도 회장 연임 임기 만료 전 설왕설의 사퇴 움직임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 신사업 가치를 두고도 말이 많죠. 글로벌 IB와 국내 증권사의 포스코를 바라보는 시각의 괴리가 큰데요. 모건 스탠리는 포스코홀딩스 이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이 글로벌 리튬 기업 대비 비싸다라는 평가를 한 반면에 국내 증권사들은 2차전지 소재의 지배적 과점 사업자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은 9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삼성증권도 80만 원 등의 눈높이를 높여 잡으면서 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 목표가를 높인 이후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의 흔들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오늘의 10위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바로 해서 9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분위기 안 좋은 가운데 9위,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이 협력사의 전기차 부품 최대 20% 감산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3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판매가 저조한 전기차 일부 차종 부품에 대해 생산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는 건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 국내 판매가 정체되면서 애초 예측한 공급량보다 수요가 줄어든 여파를 반영하면서 우려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기아에 대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정체되고 있다. 적극적인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며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2분기 이후 피카 우려 속에 감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현이화, 화신, 에셀, 성우하이텍 등 일제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고 걱정이 커져가는 자동차주들 어찌할까요? 오늘의 9위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도 살펴봅니다. 한 달간 주가 100%가량 급등한 TFE가 오늘의 8위입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유통량 28%에 불과한 TFE 상장 주식수를 두고 증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과 유통량이 낮은 것은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본업과 기업 가치, 이 내재 가치 제고가 우선이다. 시기상조라는 회사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업체인 TFE, 이 삼성전자 향 기대감이 크죠. 소켓 점유율 ISC와 비슷한 점유율이었는데 ISC가 SKC로 피인수되면서 TFE의 반사수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투자 확대, 또 DDR5 전환의 수혜 기대감이 높은데요. 삼성향 어드밴스드 패키지형 소켓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HBM3 관련해서 개발 단계부터 단독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삼성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TFE는 바로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MLCC 신사업의 확장, 삼성전기향 MLCC 테스트 사업 진출 예정으로 모멘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TF의 단기 급등 이후의 주가 향방 더 고민해보죠. 오늘의 8위입니다. 10위부터 8위까지 짚어봤고요. 10위 전략 이어가 볼까요? 10위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 변동성이 커지면서 포스코홀딩스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 공매도 타깃이 에코프로에서 포스코홀딩스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매도 잔고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다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리스크 부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를 보시게 되면 역시 조정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이제 단기 어떤 시세 분출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안 좋은 뉴스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에코프로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시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역시도 전기차 부품 업체들의 3분기 발전 축소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이런 것들이 노이즈로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간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놓칠세라 또 공매도 역시 새롭게 좀 추가적으로 신규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하반기만 놓고 본다라면 이런 조정의 흐름들이 저는 오히려 내년은 더 큰 상승을 위한 어떤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대장주로 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혹시나 이런 조정의 흐름을 이용해서 길게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다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테마를 엮이면서 좀 소위 해서 워중이 떠중이 같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걷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최정우 회장 연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김성원 이사님?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그렇게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런 뉴스를 많이 내보내고 또 다른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의 어떤 상승의 촉매로 작용을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 회장의 어떤 연임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리스크 혹은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를 비롯해서 급등한 2차 전지주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길게 봤을 때는 기회로 볼 수 있다. 대장주로서의 그 흐름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지금 계속해서 피카웃이라든지 또 감산에 대한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운데 김영재 이사님, 현 시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대응 차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 피크 우려감은 사실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전기차 섹터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섹터의 강세 뭐 이런 것에 편성되어서 약간 묻힌 경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런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2분기 피크 3분기에 이제 실적이 확실히 줄어들 거라는 거의 배경은 전기차 판매의 증가율 둔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에 환율 자체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환율 하락이 예상되면서 상당히 좀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일본과의 경쟁 관계에서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그런 업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은 결국에 현대차, 완성차 업체들의 그러니까 월별 실적이 실제적으로 이제 확인되면서 조금 더 이것이 우려감이 더 깊어질지 아니면 해소될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으로는 저는 일단 반등 심하다 비중을 좀 축소한 이후에 좀 지켜보시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자동차 업종이 다시 또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실적에 큰 미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저평가 매력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을 것이 보이고 또한 내년에 이제 전기차 판매 그 상승률 회복을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IRA 같은 경우에 보조금 혜택, 국내 보조금 혜택도 이제 한시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3분기가 지난 10월 이후에는 또다시 선침해 내년 또 주가 반등을 노린 선침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들고 가자라는 주인데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대응 이미 뭐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다면 일부는 좀 끌고 가는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 비중 축소, 또 중장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F입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에 이 테스트 소켓을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북미 시장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 어디까지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역시 논리에 의한 상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C가 ISC를 인수를 했고요.
ISC가 가지고 있는 이 테스트 소켓, 러버 소켓에 대한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부각이 되면서 ISC의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죠. 이러면서 삼성 쪽에 대한 어떤 관련된 HBM 관련주들,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도 거의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ISC의 대항마의 성격으로서 TF 역시도 갑작스럽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안 쪽에 있는 삼성 AVP 쪽과의 어떤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삼성 어드밴스 패키지형 쪽 소켓도 역시나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반도체 섹터의 흐름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는 그런 흐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밸류에 좀 부담이 하나씩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좀 맞이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고 그다음 좀 논리에 의해서 소위 스토리에 의해서 많이 오른 섹터들의 경우에는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역시나 올라갈 때 말고 조정의 어떤 흐름들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위 TFE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오늘 KT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 전년 대비 3% 늘어난 6조 5,400여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가 늘어난 5,761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새 수장을 만든 KT, 호실적을 바탕으로 이제는 경영 정상화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가도 오랜만에 빨간불로 반응하면서 현재 4% 가까운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7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더불어 타이트한 수급으로 정제 마진도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쉬었던 S-오일도 7월부터 이와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7월 10일부터 매일매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6만 원대에서 바로 8만 원을 눈앞에 보면서 현재 7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주들의 강세 속에 음식료주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먹태깡의 인기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5.3%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는 디스플레이 업계에도 볕이 들 수 있을까요? 이 프리미엄, 대형 OLED 시장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더불어 덕산 네오룩스는 아이폰형 OLED 패널 생산으로 6월부터 매출액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4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4.8%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소 월요병을 앓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2차전지 수급 쏠림이 완화된 이후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눈에 띄죠.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7위 종목 살펴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견조한 한전기술, 원전주 이슈와 함께 꿈틀대면서 오늘의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가 건설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이 이슈로 강세입니다. 바라카 원전 5, 6호 아랍에미리트양 2기 수출 기대 속에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달성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긍정적인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대규모 원전 수주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한전기술. 아직까지 주가는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모멘텀 더 체크해봅니다. 오늘 이슈로 들썩이는 한전기술이 7위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6위 종목입니다. 최근 바이오주 2차 전지의 쏠림이 완화되고 수급 순환 속에 하반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의 6위는 급등하는 펩트론입니다. 주요 키워드는 당뇨, 비만 치료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 치료제를 필수 의약품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이 큽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약 3조 규모였던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는 약 71조 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있는데요. 펩트론 최근 미국 당뇨병 학회에 참석해서 자체 개발한 1에서 2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2종의 전 임상 결과를 발표했죠. 글로벌 제약사와 실사를 진행하고 향후 협업을 위한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액티브 지금 ETF 잇따라서도 출시 예정으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 또한 살아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선도 글로벌 업체에 기술 이전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펩트론 3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네요. 급등하면서 오늘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봤고요. 7위 한전기술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한전기술을 비롯한 원전주들에 대한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원전주 같은 경우 단기적인 매력도는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 매력도는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가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좀 나올 때만 단기에 좀 움직이는 점이 있고 특히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는 좀 한계를 보이는 그런 단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호재성 뉴스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나온 그런 논의를 시작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추가 상승에는 좀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한전기술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실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분기별로 보시면 실적 성장세가 이제 꾸준하게 진행될 예정이고 연간으로도 봤을 때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본다면 내년에는 강력한 원전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착안하면 하는데요. 일단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들이 다소 존재하고 국내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부분에서는 폴란드에 한 2에서 4기 정도 그리고 체코에서 1기 정도의 본계약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수주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내년에는 상반기 11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 계획 발표가 있고 또 4차 에너지 기본 계획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늦어도 4분기부터는 좀 하방을 확실하게 유지한 가운데 견조한 흐름으로 좀 반전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벤트를 앞두고 좀 선제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좀 보유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지만 실적 성장이 꾸준하고 또 내년도에 이 원전 테마도 기대한 만큼 중기적으로 살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펩트론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죠. 이 시장 규모만 7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차세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될 것이라는 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또 주목받는 것이 펩트론입니다. 김성훈 이사님, 이 펩트론 좀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네, 일단 펩트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 기존 어떤 약품 대비 지속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지속 시간이 약 4배 정도 길게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같이 현재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고 판매를 준비 중인 이런 빅파마들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까지 펩트론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주가가 튀어 올랐는데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유료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IR 자료가 업데이트 되었고 그걸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물질 이전 계약이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좀 주가 한 번 더 오늘 좀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론 아직까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직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만약 펩트론 1조 원대 이상 기술에 대한 수출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것은 그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침 8월 3일에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바이오 ETF를 출시를 했죠. 8월 중순에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마찬가지로 타임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8월 말에는 신한 자산운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 ETF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쪽으로 좀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수급 쪽에 면에 있어서도 좀 좋은 것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 전반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또 바이오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앞으로 수급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포스코 홀딩스 10위부터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6위 펩트론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 실적 기반으로 주가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오늘의 5위는 C&C 인터내셔널입니다. 조금 전에 클리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45%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죠. 중소형 화장품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실적에 장사 없다. C&C 인터내셔널은 2분기 매출 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 영업이익은 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7%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률 18%를 달성했습니다. 상향된 컨센서스에도 분기 최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주가도 치고 올라갑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립과 블러셔,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북미 등 해외 법인의 고성장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국내의 탄탄한 입지 인디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수주 증가 그리고 캐파 확대 이렇게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글로벌 브랜드사의 제품 납품이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어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C&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고점 6만 원까지 찍었네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소형 화장품주와 더불어서 최근에 AI 로봇주들도 수급순환 속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서 삼성 후광을 받고 있는 협동 로봇의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위입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습니다. 174억 원 규모의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기반을 정부 국책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장중 14%까지 급등입니다. 유진 로봇은 또 LG U+와의 그 물류 로봇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로봇주 전반적으로 호재 뉴스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8을 또 전시하면서 실제 협력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자 주가 탄력받기 시작해서 AI 로봇주 수급 순환매 속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의 귀환이 두드러집니다. 2분기 약 4개월 동안 쉬었던 로봇주입니다. 하반기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 정책 모멘텀 기대 또한 살아나고 있는데요.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4위입니다. 자, 주춤했던 엔터주들도 살아났나요? 그 안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아이돌 포토카드 끼워 팔기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 조사 노이즈가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는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불확실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가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사흘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 전망되고 있고요. SM의 호실적 발표 이후에 엔터주 매수가 유입되면서 YG엔터도 저점 잡고 반등세가
기대가 두드러집니다. 자, 하반기 베이비몬스터 신인 데뷔 그리고 트레저의 성장성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레저가 또 11월에 일본 도쿄돔 팬미팅 투어를 비롯해서 향후의 흥행 성적에 따른 주가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만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한 이슈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요. 실적도 좋고요. 하반기 고성장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김영재 이사님, 이 CNC 인터내셔널 추가 상승 어디까지 갈까요? 네, 일단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하반기에 지금 사실 업종별로 가장 실적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는 업종을 고르라면 단연 화장품 업종을 최근에 꼽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퍼닝 관련한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색조 전문 ODM 업체로 현재 아모레퍼시픽, 로레알, 디올 등 120여 개 국내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인디 브랜드 성장에 가장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10% 이상 또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특히 그 북미 지역에서 지금 225% 매출 성장과 함께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제 33%를 넘어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수준으로도 상당히 이제는 좀 할증해서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신규로 지금 중국의 매출 비중은 아직 높진 않지만 240% 이상 성장하는 또 모습을 보여서 향후의 어떤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트렌드를 리드하는 브랜드만 좀 살아남는 그런 현상이 특징인데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국내, 북미, 중국에서 좀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로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도 상당히 좀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측면에서만 본다면 8월에만 2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화장품 실적에 대한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고 또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 한 14배 정도 수준으로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만 원 미만으로 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급등 부담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김성훈 이사님은 CNC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나 ODM 업체들은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떻게 보면 ODM 업체 중에서 대장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브랜드 화장품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VT 정도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결국 지금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화장품 업체 주가 상당히 좋은데 그럼 3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할 텐데요. 역시나 자주 강조를 드렸다시피 펌텍코리아라는 용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프리몰드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용기를 가지고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중소형 인디 브랜드에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 업체가 3분기가 비수기인데 3분기가 비수기가 아닐 거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 3분기 역시도 인디 브랜드들의 어떤 실적 자체는 역시나 좋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보통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세론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간다는 것이 역시나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역시나 계속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지금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 화장품도 실적으로 보여주고 피크아웃보다는 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하반기 기대감 또한 유효한 만큼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로봇주 내에서의 전략도 세워볼까요? 4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유진 로봇과 함께 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김성윤 이사님, 로봇주는 전고점 돌파 그 이후에 추가 상승률이 얼마나 더 보세요? 네. 역시나 로봇주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뉴스와 그리고 이벤트에 의한 어떤 주가 모멘텀 플레이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족
보행 로봇 개발에 같이 나서기로 했다라는 그 뉴스가 한 번 더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을 하라라는 어떤 지시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 봤을 때 로봇에 대한 어떤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의 IPO도 예정이 되어 있겠죠.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 전후로까지는 아마 지금의 어떤 로봇주들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로봇과 AI 섹터가 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의 어떤 공개가 8월 24일이니만큼 한 1, 2주 정도는 여러분들 계속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이벤트 전후로 해서의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짚어주셨다시피 AI 로봇주들이 같이 가는데 그동안 좀 AI주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로봇주들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김영재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지금 중기적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등은 부담이지만 추세의 어떤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는 신규 진입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 전략이 좀 바뀌셨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상당히 지금 쏠림 완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많은 그런 업종에서의 어떤 순환매성 양상이 되는데 로봇이 그 중에 하나 테마로서 확실히 지금 자리 잡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IPO 이벤트까지 상당히 이제 하반기에 좋을 것으로 봤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장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이 흐름이 이제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3위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을 받았던 엔터주들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사실 이 블랙핑크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엔터주 가운데 YG 엔터의 매력도 얼마나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재 이사님? 네, 사실 YG 엔터는 블랙핑크를 빼고는 사실 논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YG 엔터의 실적이 과거 뭐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2016년 데뷔한 블랙핑크가 대다수의 실적을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블랙핑크와의 재계약이 불발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핑크 재계약 노이즈만 제외한다면 현재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일단 그 블랙핑크를 제외하고 데뷔 3년차가 된 이제 보이그룹 트레저가 일단 수익 상승 구간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규 걸그룹 베이브몬스터 데뷔 이후 이런 데뷔와 같은 이벤트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은 과거에 하이브가 어떤 BTS의 그런 군입대 뭐 관련 이런 거 노이즈라도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BTS가 없는 하이브는 정말 상상이 어려웠지만 그 이후 신규 멤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그 이후에 더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BTS 관련 노이즈가 있을 때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었다는 거는 다 이제 엔터를 투자하신 분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가 있는 이 구간, 노이즈가 있는 이 구간이 매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회사와 멤버 모두 지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8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어떤 재계약 결과를 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보유자 영역이고 재계약 여부를 확인 이후에 매매하는 것이 좀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기선 기대감에 있는 하이브, SM을 좀 더 선호하는 분위기라는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의 YG 엔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방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봄님께서 에코 동생 따라 형이 분발이란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큰형들은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고 이 막내 에코프로 H에는 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가져가곤 있지만 현재도 빨간불 켜주면서 4.3% 오르는 등 매수 대기세가 정말 강하네요. 다음은 핫바님의 의견입니다. 자동차 너무에 맨날 피크아웃으로 실적 무시하고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매분기마다 이 돈 잘 벌고 있다는 게 뉴스로 들려오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피크아웃이라 평가하고 또 작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 20만 원의 강철벽이 참 두껍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김지민님의 의견입니다. 클리오 가자라고 외쳐주셨어요. 클리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3거래일째 빨간불 지켜가고 있는 가운데 5.3%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던하우스님의 의견입니다. LG 엔솔 많이 내리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4%대 하락을 보이면서 5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등 향후 실적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시황이 개선되면 낙폭 많이 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성공투자 5증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연간 구독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당첨되신 따뜻한 사람님, 상상님께서는 와우라이브 @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한경 매거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순환 흐름 속에 조금 더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임주 크래프톤이 오늘의 2위입니다. 실적을 끌어올릴 신작 부재 속에 감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슈를 좀 살펴보면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 라이징 윅스의 디펜스 더비 전 세계 동시 출시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3분기 주요 업데이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이익 방어력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신작이 부재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대항 신작이 부재한 가운데 내년 블랙버즈 출시 전까지는 신작 모멘텀이 제한적인 만큼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주가 바닥권에서 기대 요인은 제한적인 가운데 2분기 실적 그래도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는 않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공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힘 기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의 2위는 크래프톤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지난주 내내 회자됐던 네이버가 오늘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움직임 최근에 눈에 띄죠. 광고 매출 회복, AI 모멘텀을 탑재하면서 시가총액 10위 재탈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24일 공개를 앞둔 하이퍼클로바 X, 강한 AI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주가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AI는 B2B 중심의 전략으로 빠른 수익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커머스 콘텐츠 광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네이버만의 AI 경쟁력 기대감이 큽니다. 3분기는 다만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성장성을 주목하면서 향후 시너지를 통해서 영업이익 큰 폭의 상승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주가도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카카오보다 더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네이버 AI 힘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대망의 1위 또 네이버가 차지했습니다. 2위와 1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2위 크래프톤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자체적인 신작 모멘텀은 부재한 가운데 배틀그라운드로 그나마 좀 실적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는 이 게임주들도 수급에 대한 순환 속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나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김성훈 이사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약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초기 데이터가 조금 안 나온다는 어떤 그 이유만 가지고서도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한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인 게임 업종들의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크래프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만은 주식이라는 것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지금 돈을 아무리 잘 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그림이나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성장성은 결국 신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 대작 출시 일정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당분간 소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NC소프트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결국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 현금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유 현금을 가지고서 어떤 좀 공격적으로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퍼블리싱 라인업을 좀 늘리는 식의 어떤 성장 동력을 시장으로 하여금 보여준다라면은 주가는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경영진의 선택이니만큼 주식시장의 바람과 경영진의 어떤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먹히려면은 내년 비전 프로가 나와야지만 이게 좀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파실 이유는 없겠지만은 신규로 접근을 하는 거는 일단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새로운 모멘텀 나오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시나 이제 하이버 클로바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 속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하이버 클로바 출시를 전후로 조금 살펴봐야 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실적을 보통 잘 나오면 실적 재료 노출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더 일반화된 현상이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AI 모멘텀을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부진했던 그런 것들의 어떤 적자 축소라든지 아니면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글로벌 광고 시장이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업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모델 하이퍼 클로바 X 공개하고 지금 다양한 AI 기반의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지금 공개할 예정인데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상당히 잘 쓰고 있는 글로벌한 회사다. 지금 자사 플랫폼 검색, 광고, 쇼핑, 웹툰, 로봇 등에 지금 AI 기술을 다 적용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하는 하이퍼 클로바 X를 통해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 성장도 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기간 하락에 따른 에너지 축적 기간 이후에 이제 성장 기조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어지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본다면 2016년 이후 거의 지금 밸류에이션 하단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터넷 업종을 신규로 담을 수 있는 데는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가 있을 텐데 네이버는 아직 좀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관계로 상대적으로 인터넷 탑픽으로 네이버를 선정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위 CNC 인터내셔널부터 1위 네이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김성훈 리어드홀딩스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